안녕하세요. 로비오트TV의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9월 달 아주 화려한 예고가 되어져 있죠. 뭐 RTX 3000번대 이야기도 있고요. 아주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성능이 나오건 안 나오건 크게 상관없이 RTX 3000번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뭐 벌써 단종도 들어갔고요. RTX 2000번대가 단종이 들어간 게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RTX 3000번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반 사무용 견적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구성이고요. 인텔은 마찬가지로 펜티엄 골드, 라이젠은 라이젠 3200G로 구성을 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텔 같은 경우에는 2코어 4스레드 구성인 펜티엄 골드 G6400을 기준으로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싱글 메모리 구성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4기가 단일 한 장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나는 좀 인터넷을 좀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 창을 잘 끄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8기가 구성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뭐 워드라든지 엑셀 파일이 좀 큰 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8기가 혹은 16기가 메모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1테라급 구성을 하시면은 토시바라든지 바라쿠다라든지 WD 블루라든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만약에 2테라 이상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토시바 T300에서 새롭게 캐시 버퍼가 128메가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 프라임의 H410 M-E 인텍인 컴퍼니 제품으로 넣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E가 들어가기 때문에 HDMI 단자가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RGB랑 HDMI만 지원을 하니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에 맞춰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DV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프라임 H410M-K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보드도 그대로고 메모리는 두 장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A320M S2H 제품이고 DVI, RGB, HDMI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범용성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이거보다 그래도 몇천 원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즈락사의 A320 HDV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이제 FHD 가성비 견적으로 넘어가서,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라이젠 3600이 지금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성비가 워낙에 안 좋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임 성능은 인텔이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라이젠 3600을 사용하시기에는 B450 메인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인텔 10400을 넣었을 때와 라이젠 3600을 넣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거의 라이젠은 넣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제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H410 프라임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원부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10400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RX 570은 마찬가지로 FHD에서 어느 정도 게임들은 다 옵션 타협을 하면은 즐겜이 가능한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650 슈퍼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1650 슈퍼는 RX 570이랑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국산 게임들을 하실 분들, DX9이라든지 DX11을 좀 구형 버전을 지원하는 게임을 하실 분들은 지포스가 좀 더 낫기는 한데요. 최신 게임들 하시기에는 라데온 RX 570이라든지 GTX 1650 슈퍼라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그만큼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번으로는 FHD 중간 견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은 다 동일하지만은 그래픽은 GTX 1660 슈퍼로 구성을 했습니다. FHD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국민 옵션을 넣었을 때 120 프레임에서 130 프레임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게임들도 다 옵션 타협을 하면은 60 프레임 이상 혹은 대자릿수 플레이가 가능을 하니까 충분히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RTX 3000번대가
나온 이후에 아마 꾸준히 그 아래 제품들도 나오겠죠. 맨 처음에 상위 제품 나온 다음에 아래 제품을 채워가는 라인업을 엔비디아는 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쪼금 GTX 1660 슈퍼 같은 제품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종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에이수스 터프로 구성을 했습니다.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뭐 그 이외에 뭐 갤럭시, 조텍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이제 FHD의 마지막 견적 최상급 게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상급 게이밍 역시 기본적인 구성은 다 동일하지만은 RTX 2060 슈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FHD에서 거의 모든 게임 옵션 타협을 해서 144 이상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옵션을 넣어도 스자릿수 프레임을 평균적으로 유지해낼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 3D 같은 경우에는 AS 아시죠? 아이노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AS가 퀄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펠릿 가격대가 비슷하죠? 펠릿 뭐 갤럭시, EM택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내에서 저렴한 거 구성을 하시면은 가격대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110만 원대랑 130만 원대 좀 넘어가는 견적이 있는데 그래픽 한 등급 차이예요 딱. 근데 그 그래픽 한 등급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가능하다. 나는 130만 원대까지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견적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노3D 제품들도 확실히 쿨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괜찮아요. 나름적으로 쿨링 솔루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제품들이고 다만 이제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외관상으로 나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견적 Q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400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다만 B460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H410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나는 메모리를 내장 다 장착을 하거나 나중에 메모리 증설을 할 예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RTX는 2070 슈퍼 2070 이상부터는 지금 현재 단종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남아져 있는 제품군에서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그리고 혹시 리뷰했던 제품들 기준으로 해서 조텍 AMP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실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상당히 정숙성, 쿨링 능력도 아주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이라면은 제 방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걸 아실 텐데 상당히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온도가 80도대 초반에서 유지를 하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쿨링 성능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도 당연히 무난무난하고요. 이게 지금 130 한 조립비 포함해서 130 한 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견적이 구성인데 이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다. 이 정도 투자하셔도 FHD라든지 아니면은 QHD에서 옵션 타협을 해서 충분히 게임하기에는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QHD 상급 게이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700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은 RTX 2080 슈퍼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Z490으로 구성을 해서 램오버가 가능하도록 비다이 메모리까지 구성을 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메모리 오모크로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메인보드를 아까 말씀드린 ASUS의 EX B460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되고요. 메모리도 일반 삼성 시금치로 변경을 하시면은 가격대는 한 20만 원 정도 더 세이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180만 원대 아니면 160만 원 160만 원대 극후반 아니면은 17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케이스는 일부러 Z5 140mm 펜이 풀 도배되어져 있는 케이스를 구성을 했고요. 뭐 D사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기는 한데 그 제품은 상단에 펜이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다라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은 그래픽카드 지지대 솔직히 젓가락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차라리 펜이 더 많은 제품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랭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10700 같은 경우에는 서머랩 트리니티 달아도 전력 제한했을 때 발열을 잡아줄 수 있다. 강원도가 엄청나게 더운 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발열을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견적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최상급 게이밍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다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갤러헤드 일단 리안리 갤러헤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쿨링 솔루션이 크라켄 다음으로 좋은 끝판왕 수냉 쿨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RGB도 지원을 하고요. 리안리이기 때문에 서린 유통입니다. AS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케이스 역시 리안리의 란쿨2 메쉬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해외 모 벤치 사이트에서
2020 기대되는 작품 2020에서 출시된 제품 중에서 2 등을 한 제품이에요. 상당히 쿨링 솔루션이 좋고 조립 편의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 등을 한 제품입니다. 1 등은 펜텍스에서 나온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P600A, P500A의 후속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펜텍스 제품도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리안리의 랑쿨 2 메쉬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리안리 케이스 구성을 하면은 RGB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쁘게 튜닝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견적을 보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픽 카드가 9월 1일 날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9월 중순쯤에 발표가 돼서 바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RTX 3080이나 RTX 3090이 먼저 나오겠죠? 지금 루머상 나와 있는 게 $1,499 다, $1,699 다, $1,999 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 나오지 않을까 초기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는 40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못해도 30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견적이 구성이 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4K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메모리를 16 기가 2 장으로 구성해 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비디오, V램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4K 해상도로 올라가면은 메모리 사용량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 뭐 디스코드 켜고 이것저것 켜서 동시에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메모리 사용량이 16 기가로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2 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나는 3090이건 3080이건 새로 나왔을 때 FHD나 QHD로 하실 분들은 굳이 16 기가 2 장이 아니라 8 기가 2장 메모리로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래픽 카드가 나오건 6 750 와트 골드 등급의 파워면은 거의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는 좀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50 와트 골드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0 와트 제품은 제가 이전 달 제품에 추천을 드렸던 딥쿨의 DQ 제품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해 드릴 견적은 작업용 견적이에요. 이 작업용 견적은 어도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텔로 구성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 특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젠 3950인가요? 3950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어도비에 한정해서요.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근데 그 이외에 뭐 3D 렌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이런 거 쓰실 분들은 3950X 지난달 견적을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랭 크루로도 충분히 발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쌔신 공랭 끝판왕을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Z49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당 메인보드 10900을 사용해 누력 제한을 해제를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D460 스틸레전드로도 충분히 발열 제어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전원부 온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메모리는 32 기가 2 장으로 구성을 했고 SSD는 NVMe M.2 1테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렌더 아웃을 혹시라도 몰라서 NVMe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NVMe M.2 1테라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한으로 그냥 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 기가로 구성을 상관은 없고 그리고 SATA SSD로 구성을 해도 속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토시바에서 새롭게 나온 P300 리뉴얼 제품입니다. 캐시 버퍼가 128 메가바이트를 지원을 하는 하드디스크고요. 4테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마스터 Z5 똑같이 구성을 했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제외를 해져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나온 다음에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3090이건 3080이건은 뭐 당연히 850이나 750 와트급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뭐 3070, 3060까지 난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낮은 그래 더 낮은 파워 용량을 사용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파워는 내비뒀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V램 8 기가 이상을 구성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RTX 2060 슈퍼급 이상이 되겠죠? 500 와트급, 600 와트급이 될 텐데 600 와트 브론즈 쿨맥스 토러스 이상만 돼도 충분히 전력은 문제가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 견적은 뭐 9월 견적이다 보니까 RTX 3000 번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심플하게 구성을 했고요. 3000 번대 나오는 거 성능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전 달 견적과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